365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100세 시대 건강 지침서 건강 365 저는 유시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누구냐? 넌인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다른 메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라는 동일한 디저트를 선택하는 사람들. 우리 일상에서 커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카페인은 무엇이고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건강 365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건강지킴이 허미란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허미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누구냐 넌이었는데요. 저 카페인이었습니다. 네, 옆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통계청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섭취하는 커피량이 428잔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루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1.2잔 정도 되는 거죠. 매일매일 정말 많이 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커피 안에 들어있다고 알기만 했던 그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카페인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예. 오늘은 이 질문부터 네네.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혹시 하루에 커피 몇 잔 정도 드시나요? 평균적으로 한 잔에 2잔 정도 마시는 것 같은데 네.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2잔에 3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우리 건강을 지킨 허미란 씨는 아무래도 건강을 위해서 좀 커피를 안 마신다거나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이미 커피가 너무 맛있다는 걸 알아서 저는 한동안 진짜 많이 마실 때는 하루에 막 5-6번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나마 건강 생각한다고 줄인 게 저는 그래도 2-3잔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한동안 예. 왠지 좀 커피가 안 좋다더라 해가지고 커피를 좀 끊었던 시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또 이게 마시니까 마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커피 속의 카페인 너무나 흔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만 카페인이 뭔가요? 그러니까 카페인은 이제 우리 차라든지 커피라든지 굉장히 우리 다양한 이제 식물 속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라는 하나의 합성물인데요. 옛날에 되게 해롭다고 이야기 들었지만 또 요즘에 또 심장이 좋더라, 암을 예방하더라 그런 이제 네. 리포트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고 그렇죠. 병원에서도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드시는 음식들 중에서 건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네. 바로 술하고 카페인입니다.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술은 확실하게 그 위해성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카페인은 워낙 이제 공기처럼 흔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이제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들이 다 혼용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헷갈려하는 게 사실이죠. 그렇군요. 카페인 같은 경우도 적당히 마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카페인은 치명적으로 술과 마찬가지로 카페인하고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죠. 네. 바로 중독이죠. 중독. 아니, 중독자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도 어디서 들은 게 카페인이 두통약에도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네. 들어서 네. 그럼 카페인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곳에도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두통약에도 진짜 카페인이 있는 건가요? 네, 두통의 가장 큰 기전 중에 하나가 편두통 아시죠? 네, 알죠. 편두통은 네. 이제 뭐냐면 욱신욱신. 그렇죠. 그게 뭐냐면 기전이 혈관이 확장되는 건데 혈관이 늘어나면서 옆에 있는 근육을 누르고 뇌세포를 누르니까 아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카페인에 들어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을 완화시키고 그 편두통 예방약으로 쓰기도 하고요. 네. 또 금방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통약 못지않게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약에도 이게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먹는 약이 뭘까요? 소화제일까요? 제일 많이 먹는 약은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겠죠. 감기? 그렇죠. 감기에 감기가 걸리면 이제 코가 막히잖아요. 네네. 코가 막힌 이유가 혈관이 확장됐어. 혈관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코 안에가 어떻게 되죠? 충혈이 되죠. 네. 그래 코가 붓는다든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에페드린이라는 카페인 성분 자체가 들어가서 수축을 시켜주니까. 그 감기약 먹으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조금 심장이 뛴다든지. 맞아요. 약간 흥분된다. 예, 네. 잠이 안 온다든지.
그러니까 잠이 오는 성분도 있거든요. 콧물을 멈추게 하는 거는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잠이 오게 하는데 또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거 코를 수축시키는 거는 그래서 잠을 오히려 안 오는 각성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감기약을 먹었을 때 가끔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코막힘 치료제, 그 코 충혈 제거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감기약이나 두통약으로 아우 나 이거 머리 아프니까 카페인 커피 한 잔 마셔야겠어.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예, 다르죠. 왜 네. 그러냐면 대부분의 두통은 또 이제 혈관성 두통보다는 또 긴장성 두통이 네네. 많아요. 그래서 긴장성 두통이 때는 오히려 이제 카페인을 먹게 되면 이제 심박수가 올라가고 중추신경계가 흥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더 흥분되는 상태가 되죠. 아무래도 이제 긴장성 두통이라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때 카페인을 먹으면 오히려 더 두통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두통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예. 확실히 좀 일상생활에서 잘 알고 있었던 단어다 보니까 저희도 막 질문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카페인 들어는 봤어. 많이 들어봤어. 근데 나 이거 잘 알고 있는 거 맞아? 하고 궁금해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거든요. 화면으로 그 궁금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저희가 찾아간 곳은 바로 카페입니다. 아무래도 카페인 하면 커피 이야기 뺄 수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른 아침인데도 커피 마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어머님들 무슨 얘기 하고 계신가요? 너네 하루에 한 잔 마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막 10잔 마실 때 자기 전에까지 마실 때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물식으로 되게 자주 마시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항상 마시고 싶은 느낌이 라면 먹으면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뭔가 개운한 저는 중국 한국에 오기 전에 커피는 거의 안 마셔요. 저는 안 먹어도 커피는 안 마셔도 차는? 차는 먹고 싶은 데는 먹어. 이렇게 한참 이야기 나누다 보니 수다는 궁금증으로 이어지는데요. 나 우리 지우도 커피를 달달한 걸 좋아해서 주긴 하는데 괜찮겠지? 그러니까 애들 얼마나 뭐 줘도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오는 커피랑 예민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친구는 아예 커피를 아예 안 먹어. 근데 심장이 두근거린다. 아니 근데 그게 밝혀진 게 없잖아.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잠을 못 잔다. 이게 밝혀진 게 없고 우리는 옛날부터 그냥 어른들이 너 커피 마시면은 밤에 잠 못 잔다 이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솔직히 의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어. 사람마다 다른 거. 그치.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렇다면 과연 제품에 든 카페인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어머님들께 질문 드려봤습니다. 난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아. 하고 난 다음에 그치? 아이스크림이 뒤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이 생각 많이 없을 것 같아. 뭔가 섞이지 않아? 아이스크림이 더 적지 않을까? 이렇게?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저 적극적인 모습 정말 열심히 문제를 풀어주시는데요. 나와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그렇다면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카페인이 많은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볼게요. 녹차 아이스크림. 진짜 녹차. 이것도 많네. 버섯이가 제일. 같은 용량에 따라서 같은 양일 때 어머, 우리 어머니들 그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먹였던 수많은 양의 카페인 생각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시는데요. 카페인, 대체 넌 누구냐?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선생님, 카페인에 대한 진실 좀 알려주세요. 촬영에 협조해주신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저희 스태프분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실물이 훨씬 더 예쁘다라는 얘기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는데 화면도 예쁘게 나오셨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바로 그 순위를 정하는 거였어요. 네네. 카페인 함량이 제일 많은 게 녹차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녹차에는 이제 카테킨 성분이라고 이제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지만 네. 카페인 성분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렇게 성분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네네. 예. 자, 녹차 아이스크림이 1위죠. 네. 그다음 우리 많이 먹고 있는 아메리카노가 90일.
그러니까 캔커피가 84, 약이 있는 두통약도 50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커피 우유, 아이스티, 초콜릿 그리고 자연강장제. 사실 자연강장제가 조금 이슈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수험생들 그러니까 그쵸. 수험생들이 이제 자연강장제를 이제 시험 전에 각성 효과로서 먹기로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점수를 위해서 자기 건강을 파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강장제를 적당히 먹으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것 자체를 어떤 업무적인 스트레스, 업무적인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남용하게 되다 보면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좀 처지거나 우울할 때 먹게 되죠. 그러면 기분이 이제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네.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어전이 되고 어전이 되다 보면 자꾸 이제 많은 양을 먹게 돼서 내성도 생기고 그쵸. 안 먹었을 때 또 무슨 작용이 생기죠? 더 처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금단 작용도 생기는 네. 그래서 더 이렇게 더 갈구하게 되는 네. 어전, 내성, 금단 작용을 거칠 수 있는 게 카페인이기 때문에 네. 카페인을 잘 이렇게 이용하면서 적절하게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이게 중독이 되면 무섭다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이 중독이 됐다는 얘기는 섭취량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섭취량이 많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가 또 차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카페인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에서 뇌를 각성시키는 작용.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되게 처졌을 때 어떤 기운을 내고 싶다는 거죠. 기운을 내고 싶고 그걸 한 마셨을 때 기운이 나는 거 느끼죠. 그러면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래요? 나중에 이제 카페인이 꼭 요구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좀 처지면 습관적으로 카페인을 이제 먹게 되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중독으로 가는 기전이거든요. 네. 두 번째는 카페인을 많이 먹게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일부 약물이라든지 커피를 평소보다 많이 먹었을 때 또 이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젊었을 때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카페인을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배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신진대사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리저버 이제 커패시티 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젊은 시절하고 똑같이 이제 카페인을 먹었을 때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서 혈관이 좀 딱딱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혈압을 올려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겪을 수가 있고요. 네. 카페인 자체가 이렇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위산을 많이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위식도 역류가 있는 사람들, 위험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의시키는 음식이 술, 담배뿐만 아니라 카페인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부교감 신경계의 작용이 좀 떨어집니다. 부교감 신경계는 우리 몸을 안정시키고 소화기관에 좀 작용하는 건데 네네. 카페인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카페인을 정말 그냥 음료로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잘 생각해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걱정되는 건 앞서 영상에서 보면 어머님들이 아기가 좋아해가지고 달달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한두 잔 줘봤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분 옆에 분들도 아닌 척하고 계셨지만 대신 나도 그랬는데 이런 표정이 딱 보였어요. 사실 다 알고 있겠지만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보다 카페인에 더 안 좋겠죠? 더 해롭겠죠? 그러니까 이 카페인 자체의 가장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이뇨작용을 할 때 우리 몸속에 필수적인 성분도 조금 밖으로 배출시키는 게 있어요. 특히 애들이 키가 크는데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뭘까요? 칼슘. 그렇죠. 네. 칼슘하고 철분을 카페인을 섭취하면 밖으로 밀어내는 아, 정말요? 예,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기 때문에 순진하기 때문에 하나 빠지면 쉽게 빠지겠죠. 네. 그러니까 카페인 중독도 일어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FDA라든지 그런 데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카페인 섭취량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어릴 때는 그 커피 마시면 안 된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이 제대로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하여튼 그 못 먹게 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왜 술 같은 경우는 네. 뭐 적정량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뭐 한 잔만 된다거나 아니면 몇 밀리리터까지는 괜찮다거나 이러한 좀 그 지수가 있는데 카페인도 혹시 어디까지만 괜찮다라고 하는 뭐 이거를 커피 한 잔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예, 예. 그런 숫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카페인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이제 그런 어떤 제한 같은 게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네. 워낙에 지금 이제 우리 공기처럼 물처럼 네. 이제 많이 드시고 계시고 많은 음식들이나
약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2.5mg.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으면 우리 50kg 애기가 만약에 녹차 아이스크림 한 개를 다 먹어버리면 애기가 우량하네요. 50kg면. 그러면 네. 50kg 좀 심하고요. 네네. 20kg라고 하면 네. 녹차 아이스크림 반을 먹으면 하루 섭취량을 다 넘어버리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먹을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300mg. 그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0mg 정도로 권장 섭취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400mg. 그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네. 예. 방금 전에 그 아메리카노 한 잔에 한 90mg 정도였던 예, 걸로 기억하는데, 예. 아메리카노 넉 잔까지는 안전하네요. 꼭 그렇게 안심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음식들에 다 네. 들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아까 네. 제가 하루 2잔 정도 하면 400mg의 절반이니까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밥을 먹고 나면 약간 습관적으로 예. 뭐 식당에서 코스 메뉴를 먹어도 그렇고 예. 뭐 그냥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그 다음에 커피. 예. 심지어 요즘 젊은 분들은 밥보다 더 비싼 커피를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혹시 중독일까요? 맞습니다. 예. 진짜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리추얼이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셔줘야지 식사가 완료된다는 이제 하나의 어떤 리추얼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리추얼적인 측면에다가 결합을 시킨 게 커피에 대한 어느 정도 디펜던시, 의존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커피 자체가 아까 전에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이뇨 작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건강상에 있어서 조금 위험한 어떤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의 90%가 탈수인데요. 네. 예, 커피를 마시면 굉장히 강력한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탈수가 더 조장이 됩니다. 아. 그래서 식사 후에 물을 마시지 않고 커피만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탈수 상태인데 굉장히 만성 탈수가 더 심해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한테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린 게 커피를 한 잔 먹었으면 물을 2잔을 드시라고 그래요. 한 잔은 빠져나가니까 한 잔에 더 드셔서 채워주라는 거죠. 물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도 건조해지고 우리 네. 몸에 있는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떤 염증 상태가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자기가 지켜나가면서 이제 커피를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카페인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이걸까 저걸까라고 알쏭달쏭 했었던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입니다. 네, 알쏭달쏭 건강상식. 오늘은 카페인에 대해 얘기해보고 있는데요. 궁금해하실 궁금증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은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 자, 준비되셨으면 네. 하나, 둘, 셋. 이게 무슨 일이죠? 네. 뭔가 저희가 맞출 것 눈치가 같은. 귀신이란 얘기죠. 그러네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어떤 힌트를 좀 받았던 게 저희 담당 작가님께서 네. 공복에 아메리카노를 먹고 25층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했더니 몇 주 만에 살이 쏙 빠지더라. 이게 엄청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임상실험을 마친 분의 얘기를 듣고 오했습니다. 공복에 아메리카노 안 마시고 물 마시고 그렇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 누구라도 빠지지 않을까요? 또 속았나 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하지만 다이어트 약 얘기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제가 미란 씨와 똑같은 동그라미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저희 지금 잘 알고 있는 건가요? 정답은? 역시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네. 대단하신데 두 분이 저희 사실 우등생이죠, 오늘. 예,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잘 생각해보세요. 혈압을 올리고 네. 심장박동이 빨리 뛴다는 거죠. 아무래도 소비를 많이 하죠. 네. 그 열량 자체가 소모가 많으니까 지방은 분해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카페인 자체를 많이 먹는 사람이 반드시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네. 카페인 자체가 약간 중독성 기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병원에 잘 살펴보면 카페인에 중독된 사람들은 음식 중독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탈수 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탈수가 되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목이 말라야 되는데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배가 고픈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페인 자체의 성분 자체는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지만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다이어트에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살이 더 찌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카페인 자체를 꼭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자기가 제대로 다이어트하고 있는지 네. 잘 지켜보면서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 그 카페인 아니래요? 잘 알고 계셔야 해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궁금증 보겠습니다. 자, 카페인 성분은 소변으로 배출된다. 소변으로 배출된다. 하나, 둘, 셋. 저희 방송을 잘 보셨으면 요건 시청자분들도 좀 맞추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 선생님 얘기 중에 좀 이렇게 나와서 요걸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정답 맞나요? 네. 아, 예. 두 번째 다 맞추다니 정말 오늘 대단하네요. 우수생입니다, 예, 저희들. 네. 예. 그래서 카페인은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보통 이제 카페인 먹고 나면 3시간에서 7시간 후에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차가 굉장히 있어요. 네. 그래서 소변 배출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부족한 네. 사람이 있고 본인의 어떤 몸에 있는 어떤 수분 아니면 혈액순환의 상태에 따라서 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되니까 마음껏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배출되기 전에 우리 몸에 작용을 많이 하겠죠. 네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변으로 배출될 때 아까 같이 배출된 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칼슘, 철분. 철분.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야 되고 물이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카페인을 먹었으면 물을 물을 먹어서 섭취. 우리 몸의 책 균형을 맞춰줘야지 네. 네. 뭐 피부도 뽀송뽀송해지고 나중에 뭐 배도 안 아프고 아토피도 안 걸리고 그렇게 됩니다. 저희 오늘 지금 방송 녹화하기 전에 커피만 마셨는데 네. 빨리 녹화 끝나고 물한 물을 잔. 정말 네. 물을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네. 아, 그러네요. 자, 저희가 잘 알고 있었던 거. 자, 세 번째 궁금증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궁금증. 약을 먹은 다음 카페인을 섭취해도 괜찮다. 약을 먹은 다음 카페인을 섭취해도 괜찮다. 하나, 둘, 셋. 그거 있는 건가요? 아니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약이 어떤 약이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약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무조건 괜찮다, 괜찮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제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세모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들으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워서 네네. 그만 잘못 든 거니까 저도 요거로 한번 우겨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정답은 무엇인가요? X. 아, 바꾸지 말 걸. 바꾸지 말 걸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유시연 씨처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약의 종류를 알고 이렇게 피해가면 되지만 맞네요. 의사인 저도 어떤 약이 카페인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두통약, 네. 그다음에 위염약, 네. 그다음에 뭐 혈압약, 특히 이제 카페인 같은 게 혈압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먹게 되면 혈압이 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많은 약들이 이렇게 대사가 되는데 카페인은 이제 소변으로도 배출되지만 간에서도 대사가 된 다음에 소변으로 배출되거든요. 같이 이제 대사되다 보면 아무래도 네. 간에도 부담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말씀드린 건 이제 카페인은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이기도 하지만 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약하고 약을 먹을 때 항상 뭐를 따집니까? 궁합. 그렇죠. 상호작용, 네. 궁합을 따집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같이 약을 먹은 다음에는 물로 이렇게 소화를 시켜주는 게 좋지. 커피를 같이 먹었을 때는 자기 몸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인터벌을 주고 몸이 약에 적응한 다음에 카페인을 받아들이려 하는 게 조금 네. 더 안전한 방법이겠죠. 네. 예.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카페인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카페인은 잘 이용하면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뭐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또 카페인에 지배당하면 자기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방송을 잘 보시고 카페인에 지배당하지 않고 카페인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러 번 복습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식후에 커피 한 잔을 했다면 이번에는 과일 주스로 좀 바꿔보고 몸에 좋은 티로도 바꿔보고 하면서 말씀하신 소중한 저의 몸을 위해 카페인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카페인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해 주신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카페인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알아봤는데요. 카페인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접하는 만큼 카페인의 적정 섭취를 위해서는 스스로가 좀 조절을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드시는 습관 필요할 것 같습니다.